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배추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는가 하면 병충해도 심해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운 농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대로라면 올겨울 배춧값 폭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청천면의 한 배추밭입니다. 충북의 배추 주산지인 만큼 배추밭이 곳곳에 눈에 띄지만 생육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고 가뭄까지 겹치면서 배추가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심해 성한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대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앞으로 2, 3일 안에 비 안 오면은 금년도 김장 아마 대란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배추 심은기 이쪽 지역에는 한 30, 40%가 없어져 버렸거든. 청주시 내수읍의 또 다른 배추밭. 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배추밭은 멀쩡한 것 하나 없이 다 타 죽었습니다. 두세 차례 배추 모종을 다시 심고 정성을 쏟았지만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폭염과 가뭄에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20년 배추 농사를 해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건 진짜 처음이고 이렇게 비가 안 와갖고 이게 막 물을 퍼다가 주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우리가 포기를 했을까. 충북 지역 배추 재배 면적은 975헥타르. 아직 공식적인 피해 집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전체의 20~30% 정도가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배추 모종을 다시 심을 수 있는 시기도 지나 지금도 비싼 배추값이 올 겨울에는 더 폭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비상 의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 의관과 공보위를 확대 파견하고 일반 병의원의 운영도 지난 설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렸다는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충북도는 충북대병원 응급실 의사 인력으로 군의관 2명을 지원합니다. 이미 지원된 인력까지 포함하면 충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군의관, 공보위는 모두 12명. 하지만 이들 모두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 등에 배치됐습니다. 충주의료원 역시 이번 연휴 기간 비상진료를 위해 공보위 4명을 파견받지만 응급실 투입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응급실 근무를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 자체 병원 내에서 이제 응급실에는 다른 그 자체 인력이 들어오고 이제 그 공보위나 군의관들은 다른 과 가서 근무하는 중환자실이나 병동이나 이렇게.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당직 지정 일반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779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는데 이는 지난 설명절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들의 경우 토요일 하루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추석 당일인 화요일은 당직을 서는 병의원이 충북 전체에서 35곳에 그칩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응급의료 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충북도는 응급실 병상을 확대하는 등 가용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22곳에 전담 책임관을 배치해 특이사항 발생에 대처하고 하루 평균 20곳 이상의 보건소가 진료 기능을 유지합니다. 충주의료원은 응급실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확대하고 공공병원에 19억 6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이 지원됩니다. 북부 쪽에 제천, 단양, 충주권 같은 경우는 원주 세브란스 병원 쪽을 저희가 좀 협력을 좀 요청하고 있고 영동, 옥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청주보다는 대전 지역이거든요. 대전 쪽에 저희가 협조 요청해가지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연휴.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한편 충주의료원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 공휴일인 10월 1일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료원 노사는 내원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임시 공휴일에도 정상 진료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충주의료원은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축소에 따라 응급실 의료진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도 확충했습니다. 2년 전 보은의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끼임 사고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와 공장 관계자들에게는 더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내려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구급대원이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남성이 쓰러져 있어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7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난 겁니다. 결국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 조사 결과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벌금 3천만 원과 해당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에서 사고 전 중대재해 전담팀을 구성했지만 형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 시행 2달이 채 되지 않아 단기간 안에 현실적으로 안전 확보 대책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청업체 공장장과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태국이 아시아권 최초로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 초대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태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예로 높은 평가를 받아 아시아권 첫 주빈국으로 선정되는데 한류의 본고장에서 공예 예술의 진면목을 선보이게 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내년 개최되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초대 국가로 태국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2007년 초대 국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코이트 파카마트 태국 현대문화예술국장이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 기관인 태국 현대문화예술국은 자국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며 태국 비엔날레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ประเทศไทยโดย OCAC จะพยายามทำให้ดีที่สุดแล้วก็จะส่งศิลปินที่สร้างผลประโยชน์ร่วมกันทั้งสองประเทศเพื่อความยั่งยืนต่อไปในอนาคต 태국의 공예 문화를 선보일 총괄 감독도 선정했습니다. 광주 공예 비엔날레 공동 감독을 역임한 그리티아 가위웡으로 지난해 태국 비엔날레 예술 감독을 맡는 등 현대미술 글로벌 리더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태국 방문단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주 무대인 문화제조창 등을 둘러보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태국은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가 발전한 나라입니다. 초대국가 선정을 해서 내년 공예 비엔날레에 전시도 하고 우리 청주와 다양한 문화교류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역대 최장인 60일간 세상짓기 리크래프팅 투머로우를 주제로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열차로 50분대로 오갈 수 있는 동해선이 올해 말 개통됩니다. 전체 역의 70% 이상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들어서 교통 오지였던 이곳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철도 노선을 보면 영덕과 삼척 사이 122km가량 구간에 철길이 없습니다. 동해안 지역이 교통 오지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뎌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지역에도 드디어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선로는 다 깔렸고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는 25,000V 전류가 흐릅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시설물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시설물 검증 시험 이후에 11월부터 영업 시운전이 시작되게 되고 영업 시운전은 실제 개통 이후의 상황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서 영업 시운전 시험을 하게 됩니다. 6년 전 개통한 포항 영덕 구간을 합치면 총 연장 166.3km인 동해선이 착공 16여 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KTX 마음 열차 기준으로 포항에서 삼척까지 54분이 걸리고 사업비는 3조 4천여억 원이 들었습니다. 동해선에는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과 완행인 누리로 열차가 우선 투입되고 탑승 실적과 수요를 분석한 뒤 2026년부터 최고 시속 260km인 KTX 마음이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진읍 내에 들어선 울진 역사의 공정률은 98%입니다. 울진군에는 이 역을 포함해 모두 7개 역이 들어서 동해선이 지나는 지하철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철도가 개통되면은 좀 더 그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울진 경제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저도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싶습니다. 울진군도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환승이 없는 서울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과 이어지면서 부산, 울산과의 시간 거리도 짧아집니다. 동해선 전체 역 18곳 가운데 77%인 14곳이 경북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영덕군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과 협의하고 있고 지역 교통망도 정비하며 동해안 철도시대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TBC 양조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충북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는 저출생 정책 등을 혁신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임신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과 초다자녀 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K유학생, 충북형 도시 근로자, 의료비 후불제 등이 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지사 등 250명이 참석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는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도 개선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됐던 김영환 지사의 역점 사업 예산 중 절반 가까이가 되살아났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충북형 농촌 공간 활용 시범 사업 부지 매입 25억 원을 되살리고 도청 본관의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문화의 바다 사업 예산도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괴산군 청천면의 업사이클링 사업 등 3개 사업은 전액 삭감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정치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노동영 변호사의 충청북도 정책수석 보좌관 내정이 철회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등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충북민주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운동을 주도했던 노 변호사의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내정에 반대해왔습니다. 정책 보좌관 내정 이후에도 노 변호사가 충북 민주시민연대 모임에 참석한 게 내정 철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책 보좌관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과 청주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콜로키움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은정 연구위원은 국토균형 발전과 상징성, 외국인 편의, 업무 효율성 등에서 청주시가 이민청 유치에 적합한 여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광희 시정연구원장은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청주시가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충주시는 총 357억 원을 들여 호암지 일원 12,000제곱미터에 더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사업비 확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려됐지만 충청북도가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서 투자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에 원청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건데요. 이 법의 목적은 처벌 자체보다는 중대재해의 사전 예방이 있을 겁니다. 경각심을 통해 우리 일터가 더욱 안전한 일터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